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4.3.4 할 차례죠. 어, 4.3.4인데 그 4.3.3도 안 했죠. 예, 4.3.3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4.3.3. 예, 여기서는 이제 집합 2를 R의 부분 집합 2를 하나 갖고 왔어요. 예, 만약에 자, 폐포점하고 집적점 얘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는데요. x가 만약에 이의 폐포점인 경우에 그 다음 x가 이의 도집합의 점인 경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폐포점인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자면, 폐포점이라는 것은 위상수학에서 우리가 또 배우겠지만 집합 2가 이렇게 있을 때 집합 2 안에서 이의 폐포점에 들어간다는 말은 x가 여기 입실론 반경을 던질 때마다, 그죠? 입실론 반경을 던질 때마다 적어도 하나의 2의 점이 나타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x 마이너스 n분의 1, x 플러스 n분의 1 이걸 가지고 오면 이 반경 안에 적어도 하나의 2의 점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xn이라는 자 2의 점이 하나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xn은 n을 키우면 어디로 갈까요? x로 가죠. 그리고 xn은 어떤 수열이냐면 2 이상의 수열이에요. 그래서 자 xn이라는 2 이상의 수열이 존재해가지고 만족하기를 xn은 x로 수렴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2의 폐포점일 때는 그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그 x가 2의 도집합의 점일 때는, 이 도집합의 점일 때는 여기 x 플러스 마이너스 입실론에서 뭐예요? 한 점을 빼고 x를 빼고 적어도 하나의 점을 갖고 올 수 있게 되죠. 그래서 xn 차집합의 뭐예요? x가 되겠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x가 도집합의 점일 때는 여기 존재하는 xn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여기 들어가기를, 여기 그냥 들어가기를 이 차집합의 x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예요? xn이란 수열이 이 차집합 x상의 수열이 나타나 가지고 만족하기를 xn은 x로 수렴하게 된다 이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역방향도 뭐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 두 가지 동시조건을 도집합과 폐포의 정의로부터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필요치 무조건. 그 다음 두 번째. 자, x2라는 것이 폐집합이다라고 할 때, 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은 이 모든 그 폐집합의 정의가 그 여집합이 계집합인데 동시 조건이기를 뭐를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이 여집합이 계집합인데 같은 말이기를 뭐 했어요? 이 폐포가 자기 자신, 포함하는 최소의 폐집합이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이것은 이 유니언의 E 프라임이니까 이것은 어차피 이 폐포는 2를 포함하니까 이 폐포는 2에 포함된다.
같은 말이기를 E 프라임은 E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폐집합이라는 조건을 갖고 있을 때 이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E의 폐포점은 E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죠. 그죠? 그래서 이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X라는 것이 E의 폐포점이라면 X가 E의 점이다라는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쓰면은 적당한 XN이라는 수열이 이상의 수열이 나타나 가지고 만족하기를 XN이 X로 간다 라고 하면 그러면 X는 E의 점이다. 다시 말하면 이 조건은 뭘 뜻하냐면은 즉 E의 폐포점은 E에 포함된다는 그런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점은 X는 어디에 있는 점이에요? X는 E의 폐포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E의 폐포점은 E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결론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E의 폐포가 E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이거하고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요 추구 조건이다. 그죠? 그래서 4.3.3 이것도 이제 뒤에 종종 쓰여요. 이게 폐포점의 동시조건, 그 다음에 도집합의 점, 다시 말하면 집적점의 동시조건, 그 다음에 폐집합의 동시조건 이렇게. 뭐 이거는 직관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증명은 뭐 굳이 안 해도 되겠죠. 그 4.3.3을 제가 조금 더 그 해석을 좀 더 깊이 해본 거예요. 4.3.3은 집적점 얘기 하나만 요것만 딱 해놨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비슷한 정리들끼리 모아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4.3.4로 갑시다. 자, 볼찬 와이어스트라스 정리. XN이 수렴하면 XN은 유계다. 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수렴 수열은 유계이다. 자, 앞에서 나왔었죠. 자, 그런데 역을 생각해 봅시다. 유계이면 수렴하느냐? 일반적으로 역은 성립하지 않죠. 역은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 반례가 xn 이퀄 뭐 마이너스 1의 n제곱. 그죠? 뭐 고등학생들도 잘 알고 있는 얘기죠. 뭐 유계라는 개념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유계지만 수렴하지 않는다. 이거. 그죠? 자, 그러면 이 역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역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먼저 역이 성립하려면은 xn이 유계이고 단조이면 유계이고 단조일 때는 뭐예요? xn은 수렴한다. 이거. 그죠? 그리고 xn이 자 유계이고 가정을 조금 더 추가하면 수렴한다. 그러면 유계이면 그냥 당장 수렴하지 않더라도 xnk라는 xn의 수렴하는 부분수를 갖는다. 수렴하는 자기 자신은 수렴하지 않더라도 수렴하는 부분수열을 갖는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얘기예요. 이게 단조 수렴 정리고요. 단조 수렴 정리고 그 다음 이쪽이 볼자노 와이어스트라스. 특히 유계 수열에 대한 볼자노 와이어스트라스예요. 유계 수열의 볼자노 와이어스트라스. 자, 해보면 434 정리. 유계 수열에 대한 볼자노 와이어스트라스 정리.
그것은 xn은 유계 수열이다. 뭐 유계 실수열 이렇게 쓸까요? 이면 수렴하는 부분수를 간다. 수렴하는 부분수를 간다. xnk라는 xn의 수렴 부분수열을 갖는다. 자, 이런 거죠. 뭐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유계 집합에 대한 볼점 알스라스는 유계 무한 집합은 적어도 하나의 집적점을 갖는다. 그거였죠, 그죠? 자, 뭐 434 동그라미 해놨죠. 자, 일단은 xn이 유계 수열이라고 해봤어요. 유계 수열이라 할 때, 자, 유계 수열이라는 것은 위로 유계인 동시에 아래로 유계라는 거죠. 그 말은 다시 쓰면은 절대값이 유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의 상수 m이 존재해가지고 뭘 만족하는 거죠? 자, xn의 절대값이 m보다 임의의 n인 n에 대해서 m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다. 그죠?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이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제로고 마이너스 m, 플러스 m이에요. 자, 여기에 모든 항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항들이 여기 다 들어있다. 그렇다면 이제 일단은 이 구간을 I1이라고 둘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소구간 성질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I1 안에는 모든 xn들이 다 들어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모든 xn들, 그래서 xn 중에 무한히 많은 항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씁시다. xn 중에서 모든 항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무한항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구간을 반을 잘라봐요. 어떻게 반을 자르냐면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봐요. 그렇게 자르면 이쪽 구간 혹은 이쪽 구간에 무한히 많은 항들이 나타나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쪽에 유한계 있고 이쪽에 유한계 있다면 전체 해봐야 유한계밖에 안 될 거니까 바로 모순이죠. 그래서 양쪽 구간 중에 적어도 한쪽에 무한히 많은 항들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럼 둘 다 들어있으면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고 어쨌든 무한히 많은 쪽을 I2라고 갖고 올 거예요. I2에 무한히 많은 항들을 가지고 있는 쪽을 I2라고 생각하고 무한항. 그러면 또 똑같은 생각을 해볼 거예요. 반을 또 잘라요. 반을 잘라가지고 이쪽하고 이쪽 중에 둘 중에 적어도 한쪽이 무한히 많은 항들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I3라고 잡아봅시다. I3. 이게 무한히 많은 항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으로 계속 그 구간을 구성해 나간다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먼저 그 수렴 부분 수열을 갖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무한히 많은 항들이 들어있으니까 아무 항이나 가져와요. 그것을 xn1이라고 둘 거예요. 아무 항이나 갖고 올 수 있잖아요. 무한히 많으니까. 근데 여기 I2에서 xn2를 갖고 올 거예요. xn2를 갖고 올 거예요. 자, xn2는 뭐냐면은 부분 수열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n2를 n1보다 뒤에 있는 항으로 가지고 올 거예요. n1보다 뒤에 있는 항. 자, 그런 항은 있죠. 왜? 여기 무한히 많은 항들이 있기 때문에 n1, xn1보다 그 더 뒤에 있는 항은 나타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xn3를 가지고 올 거예요. xn3는 역시 n2보다 더 뒤에 있는 항으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런 항은 있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무한히 많은 항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당연히 n2항 이후에 있는 항이 나타날 것이다. 이거예요. n2항이 만약에 여기에서 맨 마지막 항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리가 없어요. 무한히 많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항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xn들을 쭉 구성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축소관 성질을 생각해 봤었는데 이게 I1이고 이게 I2고 이게 I3고 또 I4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죠? I4.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면 결국은 이게 점점 줄어든다는 조건을 만족할 거예요. 그 다음 유계폐구간들이고 그러면 여기 안에는 최종적으로 끝까지 남는 점 하나가 나타날 거예요. 그죠? 그 점을 X라고 본다면 XNK는 어디로 수렴할까요? 그 점 X로 수렴하게 돼 있어요.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XN의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왜 XNK가 그러면 X로 수렴하게 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XNK는 어디 들어있죠? XNK는 여기 이제 도입이에요. 요거는 XNK는 어디 들어있냐? IK 안에 들어있어요. 모든 IK 안에. 그죠? 그리고 교집합 IN의 최종적으로 남는 점이니까 X예요. 그죠? 그러면 XNK와 X는 무조건 IK 안에 들어있어요. 그죠? 근데 이 두 점의 거리는 당연히 IK 길이보다 작거나 같을 거예요. 그러면 요것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요것의 길이는 IK의 길이는 당연히 I1은 2m이고 그 다음 I2는 그것의 반이고 I3는 그것의 반이고 그래서 길이가 2m에다가 2분의 1의 K-1제곱을 곱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자, 이 길이가 어디로 갈까요? K를 키우면은 다시 말해 XNK는 K를 키운 거잖아요. 그럴 때 어디로 갈까요? 이게 0으로 간다 이거예요. 0으로. 이건 상수밖에 안 되고 K를 키우면. 그러니까 뭘 알게 된 거냐면은 요 두 점 거리가 제로로 간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따라서 XNK는 어디로 갈까요? X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렴 부분 수열을 잡아낼 수 있게 되더라. 뭘 이용했어요? 축소관 성질. 그래서 써보면 일단 이렇게 됐죠. XNK를 이제 잡아올 건데 자, 이 말을 지금 이런 게 써야 돼요. 이게 그래서 책의 증명이 좀 말이 굳이 길어요. 자, 그래서 써보면 자, I1을 잡기를 마이너스 M 플러스 M 이라 잡자. 이라 할 때 자, I1 안에는 I1의 수열 XN의 모든 항이 있으므로 뭐 XN1을 잡아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XN1 in I1 교집합 XN1 in I1 교집합의 뭐예요? 뭐 그냥 I1에서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예. 적당한 N1인 N.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I1은 지금 마이너스 M과 제로와 M 중에 적어도 하나의 구간에 XN은 무한히 많은 항 XN의 무한항이 들어있다 이거. 항이 있으므로 무한히 많은 그러한 쪽을 구간을 I2라 두자. I2라 두고 그 XN2는 I2 안에서 나타나는데 N2는 뭐예요? N1보다 뒤에 있도록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같은 방법에 의해 구성된 구간열 IK와
ik와 수열 xnk 같은 방법 위에 구간열 ik와 수열 xnk를 구성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뭐 설명은 책에 쭉 설명이 돼 있으니까 자 이렇게 쓰면은 이제 in은 첫 번째 i1, i2, i3 이렇게 되므로 축소 구간 성질에 의해 적어도 하나의 점 교집합 ik k는 1에서 n 무한대까지 그죠? 나타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xnk는 ik에 들어있고 x도 ik에 들어있다. 그죠? 임의의 k에 대해서. 자, 이므로 xnk하고 xnk가 x와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작거나 같기를 ik의 길이보다 작거나 같아요. 같은 구간에 들어가니까. 근데 이것은 길이가 뭐예요? 2m 곱하기 2분의 1의 k-1제곱이다. 근데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k를 키우면은 무한대로 가면 제로로 간다. 그죠? 따라서 xnk는 x로 수렴하게 된다. 결국은 xnk는 xn의 부분수열인 거 틀림없죠. xn의 수렴 부분수열이다. 이렇게 되죠. 예, 해서 자 유계 수열에 대한 볼자는 와이스러스 정리를 생각해 봤어요. 자 지난 시간에 유계 집합에 대한 볼자는 와이스러스 정리를 했죠. 그죠? 유계 집합에 대한 볼자는 와이스러스 3.3.3이죠. 유계 집합에 대한 볼자는 와이스러스는 3.3.3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E가 유계 무한 집합이면 적어도 하나의 집적점을 갖는다. E 프라임이 원소가 적어도 하나 있다. 그 말은 E 프라임이 공집합이 아니다. 이런 뜻이야. 그죠? 자, 요거는 유계 수열에 대한 볼자는 와이스러스. 자, 그다음에 방금 이제 유계 수열에 대한 볼자는 와이스러스 정리는 뭘 이용했느냐? 여기 보시다시피 축소관 성질을 이용했어요. 그죠? 축소관 성질. 자, 축소관 성질을 이용해서 유계 수열에 대한 볼자는 와이스러스. 그냥 앞으로 유계 수열에 대한 이라는 말은 생략하고 볼자는 와이스러스 하면 유계 수열에 대한 볼자는 와이스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축소관 성질은 어떻게 증명했었어요? 축소관 성질은 자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다 기억이 나죠? 복습도 열심히 하셨잖아요. 어떻게 했죠? A1, B1 이 I1이죠. 그죠? 그 다음 A2, B2 I2잖아요. A3, B3 I3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내면 그죠? 최종적으로 남는 점이 적어도 하나 있다. 그게 축소관 성질이고 길이가 제로로 가까이 간다면 끝에 남는 점 하나밖에 없더라 라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 최종적으로 남는 점이 적어도 하나 있더라. 교집합에 IN 안에 적어도 하나의 점이 있더라. 다시 말해서 교집합에 IN 안에 그죠? 적어도 하나의 점이 있더라. 이 X라는 점은 뭘까요? 자, 이 존재성 증명하기 위해서 뭘 했죠? 구성을 했어요. 그죠? 구성을 어떻게 했죠? 이 X가 뭐라는 사실을 생각해 봤어요. AN의 수비였잖아요. 그래서 요 점을 뭘로 갖고 왔냐면은 수의 AN.
수업 AN. 축소한 성질 증명했던 방법이 수업 AN, N인 N 해가지고 AN의 수업을 가지고 와서 그 점이 교집합 IN에 들어가더라 라는 사실을 증명했어요. 그래서 교집합 IN은 공집합이 아니다. 저것 하나의 원소를 갖게 됐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확인했었죠. 거기에 수업에 AN이 존재한다는 근거는 뭐예요? 요집합이 당연히 공집합이 아닐 거고, 이게 뭐예요? 위로 6에. 왜냐? B1보다 작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공집합 아닌 실수 아래 부분집합으로서 위로 6에다. 그럼 뭐가 존재하죠? 수업이 존재한다. 그것을 X라 두자.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뭘 이용한 거예요? 수업의 존재성. 무슨 공리? 완비성 공리를 이용해가지고 축소관 성질을 증명했고,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방금 유계수열에 대한 볼전을 말씀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증명 관계를 기억해 두시라 이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인피멈을 좋아해가지고 이쪽으로 생각해 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뭐가 존재한다는 사실. 사실 적어도 하나 원소 X가 존재하는데 그 원소 X가 뭐 그냥 B1, B2, B3 이거에 대한 뭐예요? 인피멈이잖아요. 뭐 이게 똑같은 값인지 몰라도 인피멈이 적어도 하나 존재해가지고 그것이 들어가더라 라는 얘기를 해줄 수도 있어요. 존재성 증명이니까 뭐든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증명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방법도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수업에 조금 더 익숙하기 때문에 수업을 이용해서 증명해봤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연습 문제 4.3.6의 그 얘기를 잠깐 보도록 해요. 4.3.6하고 4.3.5, 4.3.5는 부분수열 판정법이잖아요. 부분수열 판정법이죠. 4.3.5는 이제 그 부분수열 판정법인데,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앞에서 했어요. 연습 문제 4.3.5는. 그래서 부분수열 판정법 요걸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는데 이런 거죠. X인 R에 대하여 XN이 X로 간다면 임의의 XNK라는 XN의 부분수열에 대해서 XNK가 X로 간다. 그 다음에 그럼 역도 성립한다. 요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분수열 판정법이라고 해서 생각해봤죠. 일단 요게 432 정리 432가 요쪽이고요. 정리 432 요쪽이 연습 문제 435예요. 435. 그러면 연습 문제 436은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일단 XN이 X로 수렴, X인 R에 대해서 XN이 X로 간다면 임의의 자 XNK라는 XN의 부분수열에 대해서 X로 간다 했잖아요. 그럼 수렴 부분수열에 대해서는 XNK가 X로 간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XN이 X로 간다면 모든 부분수열이 X로 가게 돼 있는데 지금은 XN이 X로 간다면 수렴하는 부분수열, 그죠? 수렴 부분수열은 당연히 X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은 정리 432에 의해 자명하다 이거예요. 자명. 문제는 역방향이에요. 자, 역방향을 생각해 보면
모든 부분 수열이 x로 간다. 그러면 xn은 x로 간다.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은 뭘 이용했어요? 모든 부분 수열 중에서 뭐가 있나요? 자기 자신 nk를 뭘로 잡으면 k로 잡으면 자기 자신이 돼가지고 그렇죠? 자기 자신은 x로 간다. 이게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역방향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모든 부분 수열에 자기 자신도 속하기 때문에 지금은 역방향이 될까 안 될까요? xnk라는 xn의 수렴 부분 수열들만 x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 xn은 x로 가야 될 것이냐? 이건 생각해 볼 문제죠. 안 돼요, 이거. 안 되는데 그 반례가 뭐냐면은 xn을 1, 2분의 1, 3분의 1. 요걸 1 할까요? 1, 2, 1, 3, 1, 4, 1, 5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러면 xn은 모든 부분 수열 중에 수렴 부분 수열을 생각해 봐요. 수렴 부분 수열은 뭐가 있나요? 홀수함들만 갖고 이런 게 수렴 부분 수열 아니겠어요? 수렴 부분 수열은 어디로 가죠? x가 뭐예요? 1이잖아요. 그런데 x는 1로 가느냐? 아니죠. 그래서 이건 여기에 대한 반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성립하려면 뭐를 만족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 요것을 위에 있는 요것을 그냥 연습 문제 중에 1번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 요걸 2번이라고 보고 3번으로 여기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xn이 이런 식으로 1, 2, 1, 3이 커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6개일 때는 여기 성립한다 이거예요. 여기 성립한다. xn이 6개가 된다면 그래서 6개라는 조건을 올리면 그죠? 자, x인 r에 대하여 6개라는 조건을 올리면 6개일 때는 xn이 x로 수렴한다. 필요 충분 조건이기를 xnk라는 xn의 모든 수렴 부분 수열 x로 간다. 라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언제? 6개라는 대전제가 있을 때는. 그래서 자, 요걸 체크해 봅시다. 3번. 6개 수열을 넣어서 모든 수렴 부분 수열이 x로 간다면 xn은 x로 간다. 이렇게. 자, 요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자, 3번. 3의 증명. xn이 6의 수열이라는 사실을 이제 가정하는 거죠. 6의 수열이고 그 다음에 xn이 x로 가지 않는다라고 가정하자. 이라 가정하자. 해가지고 이제 모든 수렴 부분 수열이 x로 간다라는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xmk라는 부분 수열이 있어가지고 y로 가면서 이게 y가 x가 아닌 이런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체크하면 되겠죠. 그럼 충분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건 뭐 볼자는 y++ 정리를 이용하면 뭐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솔직히 간단하진 않아요. 자, x가 있어요. x로 수렴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었어요? x에서 입실론 반경을 뭘 던지더라도 이 안에 유한항을 제외하고는 다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xn이 x로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뭘 만족하겠어요? 예. 이 안에 x의 적당한 입실론 제로 반경에는 그죠? 유한항을 제외하고 다 들어와야 되는데 결국 무한히 많은 항이 바깥에 나간다라는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보세요. 일단 xn이라는 것이 6의 수열이기 때문에 여기 x보다도 자 6의 수열이기 때문에 모든 항들은 마이너스 m 자 플러스 m 요 안에
모든 항들이 들어와 있다. 그죠? 모든 항들이 여기 들어와 있다. 그죠? 유계수열이라서. 그리고 어떤 점 x가 있다면, 자, x가 x로 수렴하지 않는다. xn이.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수렴한다는 말은 어떤 입실론 반경을 갖고 오더라도 그 안에 유한항을 제외하고 다 들어간다. 그 말은 이 안에 들어가지 않는 항이 유한항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렴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적당한 입실론 제로 반경을 생각해 보면, 그죠? x 플러스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요 바깥에 무한히 많은 항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이쪽에, 그죠? 요쪽에 무한 항이 나타나게 된다. 무한 항이 요 밖에 나가게 된다. 요 입실론 제로 바깥에. 그러면 생각해 봐요. 요 바깥에서 나타나는 있는 항들만 다 갖고 와가지고 그런 점들을 다 모아보면 그 자체도 하나의 수열이죠. 무한히 많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얘네들을 뭐라고 쓰느냐면 XNK라고 씁시다. 요 바깥에 있는 것들로만 이루어진 수열 XNK.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또 무슨 수열이에요? 유계수열이죠. 그죠? XN이 유계수열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뭐를 가지겠어요? 수렴 부분수열을 가질 거 아니에요. XNK의 수렴 부분수열을 XNK, 요번에 뭐 L 이렇게 붙일까요? 이 참 보기 싫은데. 아무튼 요것을 YL이라고 두면 이것이 어디론가 수렴해요. 그죠? 자, 볼자노 와이스라스 정리. 그러면 이 수렴하는 곳을 Y라고 본다면 Y라는 것은 어디에 속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 바깥쪽에 들어가는 점에 속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Y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봐도 X가 아닐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XNK라는 수열에 대한 또 수렴 부분 수열이 나타나가지고 그것이 X가 아닌 어떤 것으로 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XNK의 수렴 부분 수열은 당연히 XN의 수렴 부분 수열이라고 할 수 있죠. 부분 수열의 부분 수열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찾아낸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 여기 MK가 XMK가 여기 YL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요것을 그냥 새로운 XMKL 이고 요걸 YL이라고 잡으면은 YL이 X하는 어떤 점으로 가더라. 자, 써봅시다. 좀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자, 일단은 적당한 양수 입실론 제로에 대하여 뭘 알게 됐냐면은, 자, n인 n들이 xn이 자 여기 안에 들어있지 않은, 그죠? xn-x의 절대값이 입실론 제로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이게 무한항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A라고 본다면 A가 무한집합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A를 잡기를 N1, N2, N3 이렇게 N1, N2, N3 이렇게 잡아보자면 결국 이제 입실론 제로 반경 밖에 있는 항들로 이루어진 수열 XNK를 가지고 온 거죠. 그러면 에 대하여 저 그림에서 뭐 이해할 수 있듯이 XNK는 유계수열이 돼요. 수열이므로 볼자노 와이스라스 정리에 의해 적당한 XNKL 이것을 이제 XNK의 수렴 부분 수열이 존재하게 되더라. 즉 이 말은 XNKL이라는 것을 잡기를
YL이라고 잡으면은 이 YL은 주고 이제 YL은 어디론가 수렴하게 된다 이거예요. Y라는 값으로. 자, Y라는 값이 그러면 어디 있는 거냐? 어디 있는 거냐 하면은 보시다시피 입실론 제로보다 크거나 같은 점들 이런 거잖아요. 그냥 다시 말하면 확실한 것은 XNK가 놓이는 공간이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쪽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나타나니까 분명히 이 극한값 Y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어요? 아까 했죠. 마이너스 무한대 X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요거 합집합에 또 뭐예요? 극한값은 X 플러스 입실론 제로 무한대의 회포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왜? 수열이 여기 놓이니까. 그렇다면 회포는 자기 자신이 왜 폐집합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X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합집합에 X 플러스 입실론 제로 무한대 이거잖아요. 근데 확실히 여기에는 X가 들어있지 않죠. 여기에 X가 없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XNKL 요거 YK가 YL이 Y로 가고 Y는 X가 아니다. 그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제 뒤에서 이제 상극한 하극한 생각하면서 이제 이걸 좀 생각하게 되는데, 자, 이거 보세요. 만약에 xn이 유계수열이라고 칩시다. 유계수열이고 E라는 집합을 갖고 오기를 x인 R로서 적당한 xnk의 부분수열 극한 xn의 수렴 부분수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xnk는 x로 가는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 그 집합을 E라고 둔다면, 다시 말하면 xn의 수렴 부분수열 극한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부분수열 극한. 뭐 예를 들어서 xn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다 하면은 E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부분수열 극한들은 뭐가 있을까요? 1하고 마이너스 1. 그렇지 않겠어요? 집합 E는 1하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xn이 만약에 그냥 수렴수열이라면 집합 E는 점 몇 개가 될까요? 집합 E는 한 점 집합이 되겠죠. 부분수열 다 X로 갈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런 집합을 E라고 봤어요. 그랬을 때 첫 번째, E가 공집합이 아니다. 만족하겠죠? 무슨 정리? 적어도 하나의 부분수열이 존재해가지고 그것이 어디론가 수렴할 것이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바로 볼자너 와이스트라스의 정리죠. 이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게 볼자너 와이스트라스 정리잖아요. 그 다음에 자, 볼자너 와이스트라스 정리는 이제 유계 수열에 대한 볼자너 와이스트라스 정리를 볼자너 와이스트라스 정리라고 쓰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xn이 수렴한다면 집합 E는 자, 뭐 유계 수열만 된다면 당연히 공집합이 아닐 건데 수렴까지 한다면 E는 뭘까요? 몇 개의 점으로 이루어질까요? 집합 E는 1번 1개, 2번 2개. 예? 1개밖에 없다 이거예요. 수렴 수열이면. 왜? 부분 수열이 다 X로 갈 거잖아요. 자, 그리고 역으로 가봐요. 되나요? 되죠? 부분 수열들이 다 X로 간다. 모든 수렴 부분 수열이 다 X로 간다. 그러면 그 수열은 뭐예요? X로 간다 이거예요. 방금 했잖아요. 이 정리가 뭐죠? 역방향이 연습 문제잖아요.
방금 했던 거. xn이 그 모든 수렴 부분 수열이 x로 한 점 집합 x로 간다면 원래 수열 xn은 어디로 갈까요? x로 간다.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만족할 역도 성립하죠. 요게 지금 방금 436에 괄호 3번이라고 써도 되겠죠. 연습 문제 436에 괄호 3번이에요. 그죠? 자, 봐요. 어떤 집합의 위수가 1이에요. 그러면 그 집합의 수읍은 어때요? 수읍하고 그 집합의 인피멈하고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같죠? 그렇죠? 자, 물론 2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조건을 갖고 있으니까 그 집합의 수읍과 인프가 서로 같은 값이면 그 집합은 위수가 1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요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부분수열 극한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부분수열 극한의 모임의 수읍값이 뭐냐면 리미트 수읍이에요. 그래서 요게 뒤에서 나오는데 리미트 수읍의 xn이에요. 그 다음에 부분수열 극한 집합의 인피멈이 뭐냐? 그게 리미트 인프예요. 그래서 뒤에서 나오는데요. 같은 말이 이거하고 이거가 같다는 사실. 리미트 수읍의 xn 이꼴 리미트 인프의 xn. 이게 수렴과 동시 조건이에요. 대전제는 뭐냐? 잊지 마세요. 유계. xn이 유계 수열일 때 가능한 얘기예요. 유계 수열. 비유계면 아무것도 안 돼, 이거. 자, 그래서 지금 그 연습 문제가 연습 문제 436이 이런 의미를 가져요. 연습 문제 436은 모든 수렴 부분 수열이 x로 수렴한다면 뭐예요? xn은 그냥 수렴해진다 이거. x로. 언제? 유계일 때 그렇다 이거. 유계일 때. 요게 시험에 나왔어요 한번. 뭐 시험에 나와서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상극한 하극한 결론 관계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특히 또 볼자는 와이스라스 정리를 써야 되는 증명 요 관계도 이제 생각해 볼 만하고 해서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4.4로 가봅시다. 지금 우리는 수열극한을 생각하고 있어요. 수열극한. 수열극한을 생각하는데 수열극한의 뭐 존재성, 그 다음에 계산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죠? 자, 몇 번째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먼저 수열극한의 정의 입실론 라젠, 수열극한의 성질, 수열극한이 존재하면, 수렴하면 유일한 극한을 갖는다. 수렴하면 유계이다. 계산은 조임, 비교극한 정리, 대수적 성질, 단조 수렴 정리. 그 다음에 수열극한의 존재성은 자, 단조 수렴 정리, 부분 수열 판정법, 코시 판정법, 그 다음에 상극한, 하극한, 상하극한 비교. 지금 이제 뭐 이건 다 했고요. 자, 이제 단조 수렴 정리 할 차례예요. 단조 수렴 정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계 수렴하면 유계가 되는데 여긴 성립하느냐 안 되죠. 근데 유계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뭐였어요? 단조. 그래서 그게 단조 수렴 정리예요. 자, 부분수열 판정법 지난 시간에 했고 그 다음에 코시 판정법 해야 되고 상하극한 비교해야 되고 이 두 개, 세 개 할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4.4에서 단조 증가, 단조 감소 뭐 정의를 먼저 하죠. 그죠? 정의 4.1에서 xn이 단조 증가다. 실수열. 단조 증가, 감소 뭐 이런 얘기는 복소 수열까지 확장이 안 되죠. 그냥 실수니까 가는 얘기다 이거.
xn이 단조 증가, 모노톤 인크리징 라는 것은 x1, x2 땡땡땡 단조 감소 됐고, 순증가 뭐예요? 순증가는 쉬지도 말고 그냥 계속 증가, 이렇게 이 꼴이 되면 안 돼. 이렇게. 자, 단조 감소, 순 감소 알겠죠? 그죠? 정리하시고. 단조 감소, 혹은 순 감소. 단조 감소는 이런 거고, 순 감소는 이 꼴 빠지고 이런 거고. 그죠? 자, 그렇다면 단조 수렴 정리 4.4.2에서 나오죠. 동그라미 하시면 자, 정리 단조 수렴 정리. 첫 번째 4.4.2에서 단조 증가인 경우를 얘기하고 있죠. 그죠? 자, xn이 단조 증가 수열일 때, 단조 증가 실수열일 때, 첫 번째 xn이 단조 증가라면, 그죠? x1, x2, x3 점점 이렇게 되는 수열인데, 이게 유계라는 말은 결국 왼쪽으로는 당연히 유계가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 유계다. 다시 말하면 위로 유계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로 유계가 된다면 어디 이런 거 수렴하게 된다. xn이 위로 유계이면 xn은 수렴하게 된다. 이게. 리미트 xn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수렴 값은 뭐냐? 값은 뭐 직관적으로 봤듯이 보면 알 수 있듯이 xn은 뭐예요? 오른쪽 끝 상한 수배 xn으로 수렴하게 되더라. 그래서 수배 xn, n은 1 이상 요로 수렴하게 되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n이 위로 비유계라면, 단조 증가이면서 위로 비유계라면 어디로 가버리겠어요? 뭐한데? 이거네. 그렇죠? 자, 4.3.3은 자, 단조 감소일 때 아래로 유계면 리미트는 존재하고 인피멈이다. 아래로 비유계면 리미트 xn은 뭐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다. 4.3은 여러분들 적어 볼 수 있겠죠? 자, 같이 적어 볼 수 있겠죠? 단조 감소 수열일 때, 그죠? 단조 감소 실수열일 때. 자, 첫 번째 an이 뭐예요? xn이 아래로 유계 이면 리미트에 xn은 존재하고 그것은 인피멈의 xn, n은 1 이상. 그 다음에 b는 xn은 아래로 비유계일 때는 리미트에 xn은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런 거네요. 자, 그렇다면 증명을 요거는 한번 해봅시다. 해보면 자, 요것은 442에 괄호 A죠. 일단 xn들이 지금 집합으로 봤을 때 단조 증가이고 집합으로 봤을 때 위로 유계라는 말이니까 요 집합을 이제 가지고 오면 이 집합은 공집합이 아닌, 그죠? 항들을 모아놓은 집합은 공집합 아닌
위로 유계다 인 거죠. 위로 유계. 위로 유계인 실수 아래 부분집합이 되니까 그것의 수프리멈은 존재하죠. 그것을 뭐라고 두느냐? S라 둡시다. 그러면 이 S로 XN이 수렴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수업의 XN이 S라면 당연히 S로 수렴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S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입실론 반경을 던져봐요. 이 안에 충분히 큰 항, 라젠항 이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수업의 XN이 여기 있으니까 어떤 항도 XN이 지금 S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항들이 다 이거보다 왼쪽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최소 상계, 수비니까 최소 상계라서 최소 상계보다 조금 더 작은 원소는 상계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어떤 원소? 큰 원소 하나가 존재하더라. 그게 여기 있더라 이거예요. 그죠? 그럼 X 라젠이라 두면 라젠 플러스 1항은 여기 있고 라젠 플러스 2항은 여기 있고 라젠 플러스 3항 계속 라젠항 이후는 뭐예요? 이걸 넘어설 수 없으니까 여기에 라젠항 이후가 있더라. 그죠? 그래서 라젠항 이후에 모든 항들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입실론 반경 안에 들어있다. 그죠? 그래서 x는 s로 간다.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 값을 s라 두고 생각해보자. 그래서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무슨 공리? 예, 완비성 공리. n인 n. 이 집합이 공집합 아닌 실수 아래 부분 집합으로서 위로 유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집합이 아니죠. n인 n. 이게 공집합 아닌 실수 아래 부분 집합이고 위로 유계. 위로 유계. 이렇게 쓸까요? 위로 유계. 이므로 무슨 공리? 완비성 공리에 의해 자, 뭐가 존재하죠? 수의 xn, n인 n. 자, 존재한다. 그것을 두기를 s로 두기로 했잖아요. 그럼 s는 당연히 뭐 실수 하나의 실수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로마자 1번 하고 로마자 2번에서 xn은 s로 간다. xn은 s로 간다. 이걸 체크하고 싶어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입실론이 와야 되겠죠. 입실론이 주어질 때 자, 수의 정의에 의해 적당한 라젠인 n이 나타나서 만족하기를 S-입실론보다 더 큰 X 라젠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근데 당연한 것이 X에는 무슨 수열? 단조 증가 수열이니까 그 뒤에 있고 그 뒤에 있고 그 뒤에 있고 쭉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모든 항들은 S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S가 수비니까. 그리고 S 플러스 입실론은 양수니까 당연히 이쪽보다 크더라. 그죠? 다시 말하면 이게 라젠항 이후예요. 라젠항 이후의 모든 항들이고 그것이 S-입실론과 S 플러스 입실론에 들어간다 사이에 있다는 거죠. 즉 따라서 한번 다시 써주면 따라서 라젠항 이후에 있는 스몰 n에 대해서는 xn들이 S-입실론 S 플러스 입실론 여기 들어간다. 그죠? 결론적으로 뭐 입실론은 마음대로 주어진 값이잖아요.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라젠이 존재해가지고 라젠항 이후에 대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xn은 s로 간다. xn은 s로 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죠? 물론 이제 두 번째 조건 위로 비유계라면 리미트 xn은 무한대로 간다. 이것도 당연한 게 자 m이 있다면 그죠? 양수 m을 어떤 걸 갖고 오더라도 라젠항 이후가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걸 갖고 오더라도 위로 비유계니까 뭔가 적당한 항 하나가 있어가지고 뭘 만족하겠어요? 그게
n보다 커지겠죠. 그죠? 그럼 끝났어요. 그 한번 넘어갔으니 계속 n 플러스 1 모든 항들이 다 n보다 넘어서 있겠죠. 그래서 라젠항 이후에 m들이 그 xn들이 뭐예요? 다 n보다 큰 쪽에 있으니까 무한대로 가는 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B는 양수 m 이걸 마음대로 갖고 왔을 때 뭘 증명하라는 거죠? 라젠항 이후에 있는 스몰 n들에 대해서 xn들이 m보다 항상 크더라라는 사실 이걸 체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한 개 넘어가면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단조 증가니까. 그래서 자 xn은 위로 b6개이므로 xn은 n인 n 이것은 위로 b6개이므로 하나가 일단 나타나죠. 라젠이 나타나서 만족하기를 라젠항 이후에 그 m보다 x 라젠이 크게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이후에 xn 플러스 1, xn 플러스 2 이렇게 나타날 거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따라서 라젠항보다 크거나 같은 스몰 n에 대해서는 라젠보다 크거나 같은 스몰 n에 대해서는 m보다 xn이 크다. 그죠? 결론적으로 xn은 뭘로 가는 거예요?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하학적인 상황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단조 감소인 경우는 반대로 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뒤에서 우리는 이제 급수하면서 이걸 자주 거론하게 되는데 실수한 급수의 수렴성 이런 걸 체크할 때 지금 단조 수렴 정리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노트 하나를 적어보면 이렇게 되죠. 당연히 xn이 극한값 xn이 존재하게 된다면 수렴하게 된다면 xn은 위로 유계인 동시에 아래로 유계예요. 다시 말해서 xn은 유계 수열이 되죠. 근데 여기에 xn이 위로 유계라는 말을 당연히 할 수 있죠. 수렴 수열은 유계 수열이다. 유계 수열이라는 것은 위아래로 다 유계이니까. 근데 위로 유계면 수렴한다.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xn이 단조 뭐일 때? 증가일 때 그렇다. 단조 증가일 때는 위로 유계면 수렴하고 수렴하면 위로 유계고. 마찬가지로 단조 xn이 리미트 xn이 존재하면 xn은 아래로 유계가 되죠. 아래로 유계면 리미트는 존재하느냐? 그게 되기 위해서는 xn이 뭐일 때? 단조 감소일 때. 그래서 단조 증가라는 대전제가 있을 때는 위로 유계하고 수렴이 같은 말이에요. 단조 감소라는 대전제가 있을 때 아래로 유계하고 수렴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수렴성을 체크하는 게 쉽겠어요? 유계성을 체크하는 게 쉽겠어요? 유계성을 체크하는 게 쉬워요. 근데 알고 싶은 거는 수렴성이에요, 주로. 그래서 알고 싶은 수렴성을 유계성을 이용해서 체크할 수 있다. 이거 언제? 단조 수열일 때는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뭐 그냥 간단한 예로 하나 뭐 이런 게 있어요. xn이 수렴한다라는 조건 하에서 할 때 이거 대전제로 이걸 빼면은 xn이 단조 증가이면 리미트의 xn은 뭐예요? 수의 xn이죠. 그죠? n이 1, 2, 4 이거죠. 이게 단조 수렴 정리에서 나왔잖아요. 이거 뭐 순서 바꿔가지고 뭐 단조 증가일 때는 수렴하면 리미트는 존재하고 수비다. 그죠?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된다면 단조 증가가 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될까요? 수렴 수열이고 리미트가 존재하고 그게 수값일 때는 단조 증가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안 돼요. 이 반례가
반례가 xn 이꼴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 돼요. 1 하고 1 마이너스 2분의 1 1 마이너스 3분의 1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수렴 수열이 되죠. 그러나 그리고 수비 극한값이죠. 이 조건 만족하잖아요. 이것도 만족하고. 그러나 단조 증가는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연습 문제 4.4.4예요.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우리가 단조 수렴 정리를 살펴본 건데요. 증명 관계가 아까 전에 이렇게 갔었어요. 방금 우리 그 볼자는 왈스라스 정리를 생각해 봤죠. 그죠? 볼자는 왈스라스 정리는 뭘 이용했어요? 축소 구간 성질을 이용했어요. 축소 구간 성질. 축소 구간 성질은 뭘 이용했어요? 단조 수렴 그 완비성 공리를 이용했죠. 그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완비성 공리를 이용해 가지고 뭘 방금 증명해 봤냐면 단조 수렴 정리를 증명해 봤어요. 그죠? 단조 수렴 정리. 맞죠? 단조 수렴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축소관 성질 이걸 증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 요 관계, 요 스타를 잠깐 그 생각해보고 넘어갑시다. 단조 수렴 정리 이용해가지고 축소관 성질 증명하는 거. 스케치만 잠깐 해봅시다. 자, IN을, 그죠? I1, I2, IN을 AN, BN. 자, N인 N에 대해서 대하여 I1, I2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가정했을 때 결국 교집합 I는 뭘 알고 공집합이 아니다. 그 다음에 길이가 제로로 갈 때 BN-AN BN-AN이 이게 제로로 갈 때는 교집합 I는 몇 개 점? 이게 정확히 한 개 점이더라. 요 얘기를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걸 단조 수렴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해 보자 이거예요. 사실 축소관 성질을 요까지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까지도 같이 이제 축소관 성질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요 축소관 성질이잖아요. 이것을 단조 수렴 정리를 이용해서 체크해 보자 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는 얘기가. 이게 유명한 클리닉 전공수학 정리 13번이에요. 클리닉 정리 13번의 그 증명 방법이 이런 식으로 이제 단조 수렴 정리 이용한 증명을 제가 소개해 놨어요. 이건 어떻게 가느냐면 이렇게 가는 거죠. 직관적으로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듯이 I1, A1, B1 이게 I1이죠. I2, A2, B2 I2, I3, A3, B3 이렇게 돼 있어요. I4 뭐 이런 구간열을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AN들을 생각해 보면 단조 증가예요. 그리고 위로 유계죠. 모든 AN들은 B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요것은 단조 증가 위로 유계예요. 따라서 요 AN들은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극한값이 수비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리미트 an인 동시에 이것은 수업의 an이 된다 이거. 그죠? 마찬가지로 이쪽은 단조 감소가 되죠. 그죠? 단조 감소가 되고 아래로 유계일 거예요. 왜? 모든 bn들은 a1보다 크거나 같아요. 따라서 단조 감소이고 아래로 유계가 되죠. 그러면 요것의 리미트 값을 b라고 봅시다. 당연히 그 b는 리미트 bn, 그것은 인피멈의 bn이겠죠. 그죠? 그러면 bn의 극한값, an의 극한값, 그걸 각각 a와 b 이렇게 주면 최종적으로 남는 그 집합은, 교집합 in은 뭐가 될까요? 이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집합 in이 a, b가 된다 이거. 근데 a와 b가 서로 같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뭐예요? 리미트 bn 마이너스 리미트 an인데 이게 극한값 b고 극한값 a니까 b 마이너스 a가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a와 b가 뭐예요? 서로 같다 이거예요. 같은 점이면 이게 몇 점이겠어요? a와 b가 같으면 한 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론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실을 이제 먼저 확인하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bn-an이 제로다. 그러면 리미트 bn- 리미트 an이라서 이게 b-a라서 결론적으로 교집합 in은 위수가 이것의 위수라서 한 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1번 사실을 체크해야 되겠죠. 1번 사실을 체크할 때 결국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 단조 수렴 정리에 거두절미하고 뭐 이런 얘기들, 그죠? 에 의해서 리미트 an은 존재하고 그것은 수배 an, 그것을 두기를 a, 리미트 bn 존재하고 그것은 인피멈의 bn, 그것을 b라 두자. 그러면 이라 할 때 교집합의 in은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요것은 a, b이다 이거예요. 그죠? 물론 뭐 요 포함 관계도 사실 그 여기 원소는 여기 들어가, 여기 원소는 여기 있다. 필요 추분 조건 간단하게 체크해야 되겠죠. 요걸 체크해 보면, 자, 여기 원소 x가 교집합 in에 들어 있다. 그 말은 x는 뭐예요? in이 뭐예요? an, bn 이렇게 나왔으니까 모든 in 안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an보다 크거나 같고 bn보다 작거나 같다. 임의의 n인 이렇게 되죠. 그러면 x는 뭐가 되죠? x는 an의 상계죠. 모든 an들이 an보다 x가 크니까. 그죠? 근데 a는 최소 상계죠. an의 최소 상계죠. 그러니까 하나의 상계하고 최소 상계는 누가 더 작죠? 네, 최소가 더 작잖아요. 따라서 요 사실로부터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것은 bn의 하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모든 bn보다 x가 작거나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b를 비교해 보자면 b는 뭐냐? bn의 뭐죠? 최대 하계잖아. 하계 중에 제일 큰 거잖아요. 그럼 이 하계 최대 하계니까 하나의 하계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죠. 그죠? 사실 밑에 가정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도 당연해. 왜냐하면은
A가 수비예요. A가 AN의 수비예요. 그러면 모든 AN보다 A가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X가 AN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생각해보면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X가 교집합 그 안에 원소라는 말은 폐구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그래서 같은 말이 된다. 같은 집합이다. 다 한 거죠. 다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두 사실, 요것과 요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저기 있는 축소 구간 성질을 뭘 이용해서 요 단조 수렴 정리를 이용해서 체크해봤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한번 해볼 만한 문제가 점화식이 주어졌을 때 그 점화식으로 주어진 수열의 극한값의 존재성 또 이제 극한값의 계산 이런 문제를 뭐 이게 사실 뭐 그 아주 전형적인 문제에 해당된다 이거예요. 그 문제가 거기 예제 1번에 괄호 3번 요 정도는 풀만해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예제 1번에 괄호 3번 해볼 거예요. 동그라미 해두시면 좋겠어요. 예제 1번에 괄호 3번 116페이지. 그 혹시 그 책이 지금 안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책이 안 판다 그러던데 절판이 돼서. 예, 이게 제가 그래서 출판사에 전화를 드려가지고 빨리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지금 3판이 나온다는데 3판이 그 이 책의 가장 장점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정판이 안 나온 거였는데 한 10수년 만에 지금 나왔는데 개정판도 거의 지금과 똑같이 아마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가 봐요. 뭐 사실 고칠 게 별로 없어요. 사이시옷 이런 거 넣고 뭐 했다는 그런 정도예요. 맞춤법이 달라져서 조금 고친 정도로 해서 이제 개정판이 나왔다, 3판이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건데 페이지는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